다시 395번 문제에서 우리가 세 개의 점의 좌표가 언급되어 있을 때 당연히 외심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 원래 외심 어떻게 구했지? 네, 각 꼭지점이 이루는 거리가 같다 이렇게 푸는 게 그냥 평면좌표적인 아이디어였다면 이 단원의 직선에서는 어떻게 풀었지?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다라고 해서 풀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방에서는 얘를 어떻게 푸냐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 원의 중심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는 세 가지 풀이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근데 얘가 계산이 참 더럽게 나왔어. 그래서 일단 이거는 한 번 정도 그냥 차원에서 그냥 쭉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봐봐. 자, 얘를 그러면 쌤 이 단원이 원이니까 그 원방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외심을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푸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A, B, C 잡고 수직 이등분 찾는, 참고로 계산이 진짜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좀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건 진짜 최악인데 최악의 방식을 쓰셨어요.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세 번째 요점의 좌표가 얘가 5,4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수직 2등분선이니까 요점을 제가 M이라고 하고 요렇게 하나 올려주면 될 것 같고, 요점을 N이라고 얘기하고 요렇게 하나 올려주면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된 거야? P가 된 거야. 자, 이렇게 찾을게. 자, 그럼 첫 번째 N의 좌표부터 계산하면 여기가 분수꼴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N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얘가 2, 얘가 2분의 5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이 지저분해진 거예요.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요 직선을 L1이라고 하고 요 직선을 L2라고 하면 L1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 자, 분명히 이 점을 지났어야 되다 보니까 y-2분의 3, 얘가 x-2분의 3이라고 쓰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기울기를 쓰겠다. 근데 우리는 수직 2등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BC의 기울기를 따로 계산해볼까? BC의 기울기 얼마가 되더라? 5-얘가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해서 얘가 7분의 5가 되겠지. 확인이 돼? 7분의 5. 자,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의 수직이니까 얼마? 마이너스가 5분의 7로 써 들어갔네. 자, 두 번째 AC의 기울기도 미리 계산해볼까? AC의 기울기 어떻게 나올까요? 예, 5-A가 마이너스 1분의 4-A가 1이 되면서 얘가 6분의 3, 그래서 얘가 얼마? 2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그 말은 L2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2,2분의 5를 지난다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럼 여기 기울기에 해당되는 이 요소가 뭐가 들어갈까 봤더니 이거의 역수의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냐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식을 조금 정리하고 풀어볼까요? 자, y는요 마이너스 얘가 5분의 7x 곱해주면 10분의 21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10분의 21 더하기 2분의 3인데 2분의 3을 10분의 15로 때려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2x가 더하기 4였거든요. 얘가 2분의 5로 들어가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 놓으면 같겠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x 절로 넘어가게 됐을 때 얘가 2x 마이너스가 5분의 7x가 될 것이고요. 요 결과가 2분의 13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요 결과 10분의 36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리로 넘어오겠죠. 마이너스가 10분의 36이다. 뭐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5분의 3x, 그래서 얘가 10분의 얘가 65 마이너스가 36이 들어가서 10분의 얘가 29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x라고 하는 계산 과정은 요거를 지우고 3분의 5를 갖다 때려주면 6분의 29다라는 값으로 x가 계산이 돼요. 네. y이 얼마? 저기다 또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6분의 29 더하기가 2분의 13인데 이거를 그냥 6으로 통분해 놓고 보면 마이너스 58 플러스 39로 들어가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6분의 19가 되는 거죠. 이게 외심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이 더럽니? 그러면 일단 외심에 대한 형태의 좌표 P는 계산이 됐어요. 이제 뭐 찾으라 그랬어?
AP라고 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뭐가 BC가 만나는 점. 그럼 AP가 어디 있니? 여기 있잖아. BC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뭘 찾아야 돼? BC의 방정식을 찾아야지. 자, BC의 방정식은 아까 기울기를 계산을 해놨다. 그리고 5,4를 재는다고 했으니까 y-4 x-5 그 다음에 기울기가 7분의 5까지 따라오니? 자, 두 번째 이제 AP가 문제야. AP를 갖다 계산하면 어떻게 잡냐면 일단 A라는 점을 지나니까 일단 이렇게 써. 그럼 요 기울기 자리에다 뭐를 쓸 거냐? 요 점의 좌표가 6분의 29,2가 6분의 19가 P였고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야. 기울기라고 하는 건 6분의 29에서 마이너스를 해주고 6분의 19에서 1을 갖다 해주면 위아래다가 6 4번 갖다 곱하면 29 플러스가 6이 될 것이고 얘는 19 마이너스가 6이 되면서 35분의 13이라는 값으로 나와.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얘만 연립하면 돼. 그런데 뭐 기울기가 여기 보면은 35로 통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7을 35로 통분하면 얘는 25가 되는 거지. 자, 연립 마지막 할게. 자, 빼. 그럼 좌변의 형태가 마이너스 3이 되고 3분의 25x에서 이거 갖다 빼면 얼마? 35분의 12x가 등장이 되고 요거의 계산은 마이너스 35분의 125 그거에서 이거 갖다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35분의 13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요 결과를 저렇게 넘기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35분의 자 계산했을 때 138이야. 마이너스 138이 넘어가니까 138. 얘는 마이너스 35분의 얘가 105였죠. 105 이렇게. 그래서 얘가 35분의 12의 x다 이렇게. 그럼 여기 35가 이렇게 지워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x라고 하는 형태는 이게 33인가요? 뺐더니 그래 얼마? 12분의 33 34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 y값? 당연히 대입하겠죠. 그 y값이라고 하는 형태는 여기다 대입합시다. y는 35분의 13 4분의 11 더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산할 수밖에 없는 패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짜 복잡한 문제였던 거죠. 외심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산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뜻이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으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산하시면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하도 니네들이 질문을 할 때 요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개념이 진짜 모르는 개념인가를 보세요. 이건 계산이 지저분한 거지 문제의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심을 수직 2등 분설의 교점으로 풉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게 더 편할 때가 많기 때문에. 알겠죠? 요거 한번 좀 편하신 대로 한번 잘 정리해 주세요. 자, 400번 문제입니다. 400번. 자, 400번은 이것도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뭐라고 하라 그랬죠? 그려봐라 그랬어요. 그려봐라. 선생님, 왜 그려봐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그려서 상황 이해가 조금 더 쉬우면 그렇게 푸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자, 400번이 그런 문제예요. 자, 일단 어쩌고 얘기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말이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뭐죠? 직선의 교점이 X축, Y축에 뭐한다? 동시에 접하는 원 C2의 중심과 일치할 때 C1과 C2의 중심의 좌표를 계산하세요. 자, 한번 여러분 봐보자. 그림을 얼마만큼 그리셨나? 400번. 봐보자. 응? 문제 딱 보고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림이 안 그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림 좀 그려, 그림 좀. 자, 쌤도 처음부터 그림을 정확하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케치 하면서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같이 고민해봐. 여기 봐봐. 자, 일단 거기에 문제를 보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 4분면, 2, 4분면에서 X와 Y를 동시에 접한다 그랬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부터 그리세요. 이게 뭡니까?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이거 좀 그려보세요.
이 마이너스 x. 그럼 여기 어딘가에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6, 그럼 마이너스 2,6을 한 요 정도 잡아. 요 정도 느낌으로 잡았어. 여기가 마이너스 2,6이다. 또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b가 0,4다. 한 요쯤 잡아. b가 여기가 한 0,4다.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저거는 원인의 점이라고 했었는데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분명히 그 원에 접하는 직선의 교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를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려고요. 좀 스케치라고 말씀드렸어. 스케치라고요. 이렇게 이 교점이 이쯤 정도 왔다라고 보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봤더니 조금 더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고 치면 얘는 어떤 느낌일까라고 봤더니 원이 그냥 이런 식인 거야. 네, 그림이 현실적으로 예쁘게 잘 안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봐.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럼 이게 C1인 거지. 그럼 요 점을 중심으로 얘가 X과 Y축 동시에 접하는 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가능하겠니? 자, 그럼 봐봐. 준아 여기 봐봐. 많이 돌리지? 이 원의 중심이 얼마인지를 구하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이 원의 중심도 구하라 그랬어. 찾기가 쉽지 않아. 그때 우리가 사용한 게 뭐냐? 분명히 이 사분면에서 접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야, 그럼 이 점이 제일 중요한 거네? 맞아, 이 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 점을 어떻게 잡죠? 이렇게 잡습니다. 마이너스 A, A라고 잡고 이때 A는 양수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뭐 양수라고 안 잡아도 상관없겠다. 그냥 일단 이렇게 잡죠. 마이너스 A, 2다.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이 다르다 라고 잡은 거죠. 자, 그럼 봐봐. 이 원의 중심 얼마인지 몰라. 그럼 뭐라고 잡아? B, C라고 잡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이 점을 조금 이쪽으로 잡았을 때 얘가 이렇게 잡으면 얘가 수직이에요. 그림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쁘지 않다 그랬어요. 저게 수직이에요. 왜? 접하는 직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저 그림을 그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기다가 평면에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옮겨서 그려드리면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렇게 간 거고 얘가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그 교점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걸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운데를 반으로 딱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결과도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뭐죠? 합동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걸어주는 과정, 여기서 이렇게 걸어주는 과정 이렇게 있겠죠. 이걸로 풀 겁니다. 이걸로 이 그림으로 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좌표들에 관한 형태를 이렇게 두 번 잡고 이렇게 잡아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뭐 할 수 있어요? 잡을 수가 있다 이거지. 응? 더 정확하게? 쌤,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르는 거리나 요 점부터 요 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어때요? 같아요. 그쵸?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아니 같잖아요. 왜 같아요? 이게 반지름 똑같죠? 요 공통된 형태, 빗변의 길이 똑같죠? 그럼 당연히 이 길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풀 거냐면 C2의 저 중심좌표부터 찾아버릴 거야. 어떻게 찾을까? 요 점이 마이너스 2,6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A,A야. 여기가 얼마? 0,4야. 자, 그럼 니네가 한번 해봐. 졸고 있으니까. 이거 거리 구하고 이거 거리 구해서 같다라고 잡아봐. 풀어봐.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A와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A,A와 0,4 사이의 거리를 찾아. 그리고 두 개가 같다라고 잡아서 A 값 찾아봐.
풀면 A가 뭐 나오지? 준서가 대답 좀 해줘. 3이요. A가 3 나왔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럼 얘는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마 3컴마가 3이 됐다는 얘기야. 동의?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 뭘 찾을 수 있냐면 직선 PA라는 놈과 직선 PB라는 놈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직선 PA 어떻게 잡죠? 봤더니 y-6은요 x 플러스 2 여기 기울기 자리, 직선 PB는요 y-4 x-0로 여기 기울기를 쓰겠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3이었기 때문에 PA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갖다 빼주고 3에서 얘가 6을 갖다 빼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형태가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다 보니까 얘는 3이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 요 0,4라고 했으니까 PB의 기울기를 계산하게 되면은 0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가 3이 들어가서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3분의 1로 계산되는 게 확인이 되죠. 가능하겠습니까?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y는 이거 좀 정리하면 3x가 마이너스 y 플러스가 12는 0이라는 일반형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 과정은 3을 갖다 곱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x-가 3y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가 12는 얘가 0이다. 이렇게 두 개가 딱 언급이 됩니다. 확인되니? 자, 그럼 마지막 뭐 해야 돼? 이 점의 중심좌표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고 얘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요 점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요 점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하다? 같더라 라고 잡을 거예요. 해볼게. 자, 간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는 B, C라는 거에서 두 직선에 각각 이르는 거리들을 설정을 할 거야. 한번 계산해 볼게. 자, distance 1. 루트의 제곱 더하기가 제곱분의 BC 집어넣으면 얘가 절대값 3B-E 더하기가 12 이렇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 형태 얘가 distance가 2다라는 형태는 루트의 얘가 1 플러스 얘가 9분의 절대값 B-가 3C 더하기가 10이다 라는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야, 정신을 차려! 정신 차려! 너네 이렇게 졸고 있을 때 아니야. 자, 그럼 봐봐라.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랑 이게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럼 써봐. 절대값 3B-E 더하기가 12가 B-가 3C 더하기가 10이랑 똑같다? 그럼 절대값이 두 번일 때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의 절대값을 기준점으로 오른쪽을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식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니까, 자, 여기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2b 플러스 얘가 2c가 얘가 제로가 돼서 b 더하기 c가 제로라고 하는 형태가 하나 딱 등장할 수 있어. 요거 두 번째 요거 넘기시면 4b-가 4c, 요게 마이너스가 24가 돼서 b-는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었던 거지. 요거.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우리 답을 지금 어떻게 찾습니까? 요 해당되는 이 두 가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걸 요걸 이제 얻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요 C를 뭐 마이너스 B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겠죠. 그러면 그때 반지름이라는 형태가 딱 떠요. 그러면 그 원은 첫 번째 있는 이 경우로 우리가 문제를 따져본다면 X-가 B의 제곱, Y-C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이라는 이 수식에다가 C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있었던 요 값, 요게 지금 현재 반지름이었기 때문에 C가 마이너스 B다라고 하는 걸 갖다 집어넣었을 때
얘가 뭐가 되냐면 루트 10분의 4c 더하기가 12가 돼요. 근데 C를 죄송해요. 4B죠. 4B 이렇게 뜨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쌤 B라는 한 문자로 정리된 식에다가 저기 있었던 누구 0,3을 지난다 마이너스 2,6을 지난다 둘 중에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죠. 0,4 0,4 그러면 B의 값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 직선들을 통해서 이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로 문제를 풀어봤더니 관계식이라고 하는 게 뜨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대입하고 또 이거 가지고 또 확인하고 점대입하고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한지를 다 직접적으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그냥 냅두면 이 그림이 일단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걸 그림을 그리면 그나마 뭐가 보이냐면 오늘 우리 수업의 메인 테마입니다. 이따가 뒤에 들으시면 알겠지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진짜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계신 분들 지금 얼굴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앞에서 보면 눈이 퀭해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지만 다른 애들과의 격차를 벌리거나 줄이려면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이미 여러분들 꼬리표 떴죠? 꼬리표 뜨셨죠? 꼬리표 떴죠? 꼬리표 떴죠? 꼬리표 떴죠? 확인하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다른 애들과의 차이점이 있어. 그럼 내가 그걸 엎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졸린 눈 뜨고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근데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 보면 나 진짜 졸린데 그냥 좀 자면 안 되나? 이런 얼굴 표정 되게 많아. 다 똑같아 지금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1등 강사가 되기 저도 노력해야죠. 그러면서 내가 왜 1등 강사가 되지 못할까 막 이러고 있는 것보다 노력하고 있는 게 낫겠죠. 한실성을 극복하려면 뭔가 노력이 필요한데 졸고 계신다고 니네가 눈이 안 된다고. 알겠냐? 기말 때 뭔가 우리가 엎어야 될 거 아니야. 결과도 엎으려면 진짜 제가 여러분들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 도형편은요 그리면 문제 한 70% 이상의 답이 나와요. 근데 이 그림이 좀 어려운 그림이라니까. 왜? 왜냐면 이게 지금 거리 같은 것처럼 안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려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뭘 쓸 수 있을까? 점직선 사이 거리, 합동, 점과 점 사이 거리, 직선의 방정식 다 해보셔야 돼. 다. 근데 실은 이제 답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계산하다 보면 실제로 저 중심의 좌표가 어디 있을지를 판단을 하는 것은 그림을 통해서밖에 여기서는 얻을 수가 없어. 자, 어차피 원은 이렇게 작게만 그려지겠니? 얼마든지 크게도 그려줄 수 있어. 무슨 얘기야? 이렇게도 그려줄 수 있다고. 상황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게. 그래서 그림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를 그려보고 현실성에 맞춰보면 이 두 가지 형태가 나왔을 때 말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구별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분명히 직방함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진짜 많이 쓰이는 건 직선이 아니라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진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 의미 오늘 선생님 계속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쓰일지를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식이 요거 가지고 만든 이 수식에다 뭘 집어넣어? 영사. 영사가 제일 쉬워 보이네. 영사 이렇게. 그럼 B의 값 딱 뜹니다. 그러면 저 중심값 잡힐 수 있겠죠. 두 번째,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x-b y-c인데 c가 뭐하고 똑같아? b 플러스 6하고 똑같아. 이렇게 문자 정리하셔서 그때 해당되는 요게 지금 현재 반지름 하나였던 거니까 거기에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지. 여기다 변형하셔가지고 그럼 이거 가지고 또 뭐예요? 또 영사 지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접선을 배우고 나면 접선으로 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다. 요 과정은 여러분께 맡길게. 영사 대입하면 끝난다. B의 값 나오면 C값 끝나니까. 그러면 요점의 좌표와 요점의 좌표가 두 개가 뜨죠.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중심 좌표를 각각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정비할 시간 드릴 테니까 졸지 마시고
조금 더 뭔가 잡아먹을 듯한 표정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한 2분 정도 뒤에 우리는 그 진도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따가 개별적 질문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앞쪽에 완료되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일어서서 수업 들어도 돼요? 나와요. 완전 제가 그 형식에 구애받지 말라 그랬지. 일어서서 들으셔도 돼요. 중간에 나갔다 와도 되고 껌을 씹어도 되고 사탕을 드셔도 되고 잠을 깨는 목적이라면 아무것도 구애받지 마. 이게 뭐냐면 아까 이게 결국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 거잖아. 이게 반지름이지 결국에는. 그래서 이 반지름 하나를 C는 마이너스 B라고 잡으면 C를 마이너스 B라고 잡으면 얘가 4B 더하기 12의 절대값이 되지. 루트 10분의 그걸 저기다 쓴 거야. 여기다. 그럼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구나. 플러스로 보이냐? 플러스 이렇게 바꿔놓고 그럼 문자가 B 하나밖에 안 남잖아, 그지? 근데 아까 우리가 이 원은 어디를 지나? 0,4나 저 점을 지나야 되잖아. 그래서 0,4를 대입해보라는 거야. 그럼 B가 뜨겠지. B에 관한 식만 쫙 남을 거니까. 그럼 B의 값 나오면 C의 값 자동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 질문. A값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A값 구할 때, 그러니까 요거 구할 때 이 점과 이 점은 결국에는 길이가 같겠지. 근데 우리 이 점을 알고 있잖아. 0,4. 이 점 알고 있지. 마이너스 2,6. 그래서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같다라고 잡은 거야. 그럼 A가 딱 3으로 계산이 된다. 이런 뜻이었던 거지. 마지막 30초 정도 정리 더 하시고요. 계산 과정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큰 틀만 한번 쭉 잡아주세요. 한 20분 정도만 더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요. 제가 오늘 좀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감안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자릿소리 7페이지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7페이지 드렸던 걸로 해서 이제 오늘 개념을 차근차근 갈게요. 그리고 아까 번호 알려드렸던 거 있죠? 그것들을 여러분이 꼭 한번 같이 한번 좀 풀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7페이지에 L57번과 L59번을 한번 잠깐 같이 한번 살피면서 기본 개념을 드릴 텐데 무조건 그림으로 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잠깐 소개를 좀 할게요. 자릿소리, 현우야 우리 자릿소리 들어갔나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일단 어떤 내용인가부터 잠깐 보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려라라고 했던 거고 원방은 가장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이다 이랬을 거야. 자, 그럼 일단 아이디어를 한번 잠깐 공유하고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해보자. 일단 첫 번째 이런 거야. 자, 원이 하나 있어. 그 다음 여기에 어떤 점이 하나, 외부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P. 그럼 우리가 AP라고 하는 형태의 거리가 과연 어디가 제일 짧고 어디가 제일 길겠느냐를 판단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아? 그치?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어떤 감이 오니? 원의 중심을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우리가 점과 점 사이에서 D라고 쓰는 거고 반지름을 갖다 빼면 이 지점이 뭐가 된다? 네, 최소인 지점이 된다. 최소인 지점. 이 거리. 그림적으로 이해가 될까? 자, 만약에 내가 이쪽 조금 더 연장을 했어. 그럼 얘가 R만큼 더 했어.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될까? 이 길이가 최대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림으로 보시면. 그래서 최소라고 하는 값은 D라고 하는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빼면 되고 최대는 D에다가 뭐를?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는구나. 이게 끝인 거야. 현우야. 선생님 지금 굉장히 지금 가까이서 참고 있거든. 건드리지 마라. 그건 기본적인 매너 아니다. 알겠냐?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그러니까 점과 원 사이의 거리에서 최소하고 최대를 찾는 방식이야. 한 번 더 확장해 볼게. 그래서 어떤 걸 확장하느냐? 여기 원이 하나 있어. 여기 직선이 하나 있다. 됐어? 자,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에 어떤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어떤 점이 하나 있어. 이 두 점 사이 거리의 최소를 찾아라라고 문제에서 요청이 들어가면 최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원의 중심을 똑같이 잡는 거겠죠. 그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가 뭐를 때려? 수선의 발을 때려. 그러면 A라는 점도 움직이는 점이면 A가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P다라고 하는 점이 어디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최소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최대는 연장은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과연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점의 중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뭐를 찾아? 디스턴스를 찾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저 D는 점과 점 사이 거리라면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 이때 최소를 M이라고 쓸까요? M이라고 하는 형태는 D에서 R을 갖다 빼주면 되고 최대라고 하는 것은 D에다가 R을 갖다 더해주면 되는 이 패턴이 동일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갖고 만든 게 거기 나와 있었던 L56번부터 L59번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중심과 반지름 하려면 당연히 표준형으로 계산이 됐어야 될 거고요. 자, 그럼 L57번부터 간단하게 한번 빨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L57번 봐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A라는 점이 하나 있다. 얼마? 마이너스 4,2. 여기 원이 하나 있다. 여기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계산해보자. 근데 거기는 표준형이다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쌤 이건 암산한 거야. 중심좌표가 이렇게 된 거고 반지름이라는 형태가 얼마가 된다? 1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쌤 그러면 여기서 최대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찾고 최소를 어떻게 찾습니까? 똑같잖아요. 요 A에서 이렇게 연장해서 여기가 최소인 지점, 여기가 최대인 지점. 끝났죠 그러면? 쌤 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계산해보니까 이게 얼마? 얘가 3루트2가 되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럼 뭐야? 최소는요 3루트2에서 1을 갖다 빼면 되고요 최대라고 하는 건요 3루트에다가 1을 갖다 덧셈해주면 끝나지 않겠냐? 네, 끝났죠. 제가 좌표평면 안 그렸죠. 여기는 그냥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묻는 거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약간 확장이 됩니다. L59번입니다. 뭐냐? 원위에 한 점이 있고요 또 다른 원위에 한 점이 이렇게 있어요.
요 점이 하나가 있고 요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두 점 사이 거리의 최소와 최대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최소와 최대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 원의 대표적인 형태가 이 원의 중심일 거고 이 원의 중심일 거니까 우리 이렇게 연장을 하겠지. 이렇게. 그럼 언제가 최소겠니? 네, 당연히 여기가 최소겠지. 당연히 여기가 최대겠지. 이 느낌인 거야. 원과 원이어도 마찬가지. 야,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보자. 이게 얼마가 되냐면 4,3인 걸로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이때 반지름이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2가 진행이 돼. 2. 그 다음에 요 위쪽의 원의 중심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얘가 2가 되고요. 반지름이 1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직접 표준형으로 고쳐보시면 되겠죠. 원 두 개를. 쌤, 그러면 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찾아보면 4,3과 마이너스 1,2에 대해서 거리를 찾았더니 얘가 루트의 26입니다가 우리가 원하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돼. 그러면 최소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 루트 26에서 이쪽의 원의 반지름이 2를 갖다 빼주고 뒤쪽의 원의 반지름이 2를 갖다 빼주면 루트 26 마이너스 3의 최소값. 그럼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 2를 더해주고 반지름 1을 더해주면 얘가 루트 26 플러스가 3이 됐던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구했으니까 어차피 최대값은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그림 그리면 어때요?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릴 수 있고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건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해볼 만해. 자, 그러면 제가 페이지를 완전히 확 돌려버릴게. 따라와주면 좋겠는데 어디 있냐면 페이지 22쪽 한번 봐볼까? 페이지 22쪽. 일단 하단부에 22쪽 한번 좀 찾아줘봐. 자, 유형 15번 내용이 요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활용하는. 자, 그 내용에서 제가 한 문제만 좀 설정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이따가 여러분 시간 가지고 한번 좀 봐주세요. 자, L99번 문제가 하나 있으실 겁니다. L99번. 역시 저는 그림을 그려서 소개하고 여러분이 그걸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히 그림이, 자, 좌표평면 제거하고 그릴게요. 요렇게 가서 그림 형태가 요렇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B가 0,-3이고요. 얘가 4,0입니다. 이게 L99번이야. 자, 그럼 생각해봐. 이 P는요, 원위로 움직이는데 이 원의 중심은 얘가 2,1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얘가 1짜리인 그런 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하래?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와 최소를 찾아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밑변인 거죠. 그러면 현재 이 그림에서 높이는 당연히 이게 높이가 되죠. 근데 밑변은 어때요?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로야? 5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면 2를 할 텐데 이 높이가 이만큼이야. 그럼 결과도 높이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하나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최소가 되는 지점.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찾아야 되지 않을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다가 또 수선화가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이름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정해. 그러면 디스턴스 한번 계산해볼까? 어떻게 하죠? 루트 절대값.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어야 되겠네.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올까? 라고 봤더니 y는 기울기가 4분의 3x y절편 마이너스 3 이거네. 그럼 얘를 일반형으로 고쳐주니까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는 0이다라는 형태로 얘네들을 바꿀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중심좌표가 2,1이니까 디스턴스는요 3의 제곱 더하기가 4의 제곱분의 2,1을 뿅뿅 집어넣으면 6-4-가 12. 그래서 밑에가 5가 나오고요. 위에는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절대값 마이너스 10, 즉 10이 나와서 이 값이 2로 뜨는 게 확인이 됩니다. 요게 2구나. 그러면 최소가 되는 지점은 당연히 그림의 위치상 어디냐면
요 원하고 만나는 요 지점. 아, 요게 최소가 되겠다. 그럼 어떻게 잡아요? 2분의 1. 최소라고 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1이겠죠. 왜 1이냐면 2에서 반지름 1만큼 빼니까요. 그러면 최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밑변 5 곱하기 높이가 2에다가 1만큼 더하니까 얘가 당연히 3이겠죠. 두 개를 덧셈해 주세요. 정답은 1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 최소를 물었지만 결국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림 쪽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거 농담적으로 맨날 그림 하니 저 그림도 못 그려요. 솔직히 그림 잘 그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원도 예전에 저희 고등학생님이 뭐 왜 선생님이 되셨어요? 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신 얘기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저희 지역에서 이제 유명했던 고등학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옛날부터 유명했던 고등학교가 목포고등학교. 그 학교 이름들이 따는 거 있잖아요. 지역의 이름들. 여기 요쪽 근방에서 이름 유명한 게 이제 지역 이름 딴 게 뭐가 있어? 현호가 다니는 경기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울고등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다 그 지역 이름을 따진 않았잖아요. 아무튼 근데 거기 목포고등학교가 있어. 목포고등학교. 서울대를 1년에 거의 한 150명 가까이 보냈어요. 예전에 정말 많이 뽑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유명한 고등학교인데 그 밑에 목포 중학교가 있거든. 같은 연계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에서 딱 올라와서 고등학교를 딱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어떤 수학생이 원을 그리는데 컴퍼스 없이 그리는 거야. 컴퍼스 완전 알지? 이렇게 돌려서 그리는 거 있지. 원을 딱 그려, 오, 그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 아, 수학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좀 다르죠. 근데 그분이 항상 도형 수업할 때는 진짜 그림 진짜 맛깔나게 그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 봤던 선생님들, 뭐, 그냥 수학 강사 포함해서 제일 잘 그리는 선생님이 난 그 선생님이었던 기억, 그 의사님인데, 지금 목포에서 학원 하시거든. 지금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겠단 말이에요. 아무튼, 저희 가르치시고 나서 2년 뒤에 그 정년 퇴임을 하시고, 네,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학원을 왔어요. 학원. 좀 특이하죠. 아무튼 그 선생님이 되게 원을 진짜 기똥차게 맛깔나게 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우와 이해가 잘 됐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공간도형 설명을 하시는데 야 니네가 잘 그릴수록 되게 유리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이 특목고 나왔어요. 과거 나왔거든. 과거 애들 머리 대가리 되게 좋은 애들 많아. 걔네가 어떻게 할까? 그림 되게 잘 그려. 그럴까? 아니야. 대부분 애들 안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지. 근데 공부를 진짜 나중에 보면 최종적으로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그렸던 친구들이에요. 공간도형 같은 게 여러분 잘 안 그려지거든요. 정육면체, 직육면체,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이런 거 여러분 그려보라고 하면 진짜 힘들죠. 근데 그걸 참고 잘 그렸던 아이들이 성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원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코딱지 말고 크게. 진짜 크게. 그래야 도움이 돼. 알겠죠? 요 나머지 과정들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앞으로 잠깐 한번 넘어갑시다. 유형 하나만 더 설명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좀 풀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디냐면 이제 자취로 들어가는데 아마 페이지는 8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L60번 라인에 있는 점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단원이냐면 자취단원입니다. 자취단원. 자, 자취단원인데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원 중에 하나가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혹시 또 서술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심플하게 가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좌표를 A라고만 수직선으로 일단 표시를 할게요. 수직선으로만. 여기를 B다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AP 대 BP가 M 대 N이다 라고 하는 형태의 저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가 나타내는 자취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P다라고 하는 형태를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 A, 0이라고 할까요? A, 0 여기 B, 0이라고 세팅을 하고 P를 X, Y라고 일단 세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곱셈이 되면 양변을 제곱하면 M의 제곱에 BP의 제곱, N의
n의 제곱에 얘가 ap의 제곱. 이렇게 아마 계산이 될 것입니다. 관계식이. 그러면 요 식은 m제곱에 bp의 제곱을 써보면 요거랑 요점 사이 거리니까 x-가 b의 제곱, 또 여기가 y의 제곱으로 등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n제곱 가로에 ap의 제곱을 계산하면 얘가 x-a의 제곱, 또 여기가 y의 제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일단 써봤어. 그럼 얘 넘겨올 거야. 그럼 넘겨올 때, 자, m제곱, x제곱, n제곱, x제곱이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여기 어떻게 되죠? 여기 봤더니 2bm의 제곱에 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얘가 n의 제곱에 x가 여기가 플러스로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수가 m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여기 상수가 마이너스 n제곱 a제곱으로 넘어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m제곱 y제곱, n제곱 y제곱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씩 딱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네요. 제가 지금 좌표만 그냥 쭉 m 대 n 이렇게 해가지고 잡은 거야. 이렇게 쫙 갖고 왔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걸 좀 정리를 좀 해보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를 좀 x로 좀 묶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얘가 m제곱 마이너스가 n의 제곱 x의 제곱. 자,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2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니까 bm의 제곱 마이너스가 an의 제곱 얘가 x. 예, 그 다음에 여기는 mb의 제곱 m제곱 b제곱 마이너스 n제곱 a제곱. 그 다음에 얘가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y의 제곱은 제로다. 일단 이렇게까지 왔어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여기다가 양변을요, 어차피 m하고 n은요, 어차피 같은 형태 m 대 n이 같다라고 하는 건 배제하고 풀 거라서 양변을 다 이걸로 나눠버릴게. 이렇게 나눠버릴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사라지죠. 사라질 수 있는 건 사라져볼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이 과정을 완전 제곱식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식이 진행이 됩니까? 라고 봤더니 x 마이너스, 잘 보셔야 된다. 요 절반에 해당되는 과정, 즉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분의 bm의 제곱 마이너스 an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 확인돼? 요거의 절반 값이니까 2 빠지고 요걸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와 있던 게 얘가 y의 제곱으로 들어가고요. 얘 넘기면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분의 마이너스 m제곱 b제곱 마이너스 n제곱 a제곱이라는 요 놈에다가 플러스 요 놈의 제곱값이 한 번 더 들어가죠. 그게 네,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뭔가 좀 특이하지 않냐? x의 제곱, y의 제곱 덧셈이고 여기 오른쪽은 물론 더 계산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야? 원 느낌이지, 원. 그러면 그 원은 쌤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이 원의 중심좌표가 뭐가 되냐면 바로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분의 bm의 제곱 마이너스 an의 제곱 컴마 제로라고 하는 형태가 중심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다시 찾아봐야 되겠죠. 이거 정리를 해야 되네. 이건 좀 불편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그럼 이놈의 정체가 무엇인가만 알면 우리가 이 얘기 해석이 끝나거든요. 갑니다. 여러분 여기 원래 이 AP 대 BP는 M 대 N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P가 AB의 일직선상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분점이 될 수도 있고 외분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 아니 M 대 N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2 대 3이면 2 대 3이 내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점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또 다른 형태는 M 대 N을 뭐 M이 더 크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요 지점 하나가 생길 수 있죠. 자, 이거를 제가 Q라고 하고 여기를 R이다라고 하면 하나는 내분점, 하나는 외분점이 계산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계산해 보시면 이게 뭐가 되죠?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얘가 NA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요 점은 M이 더 크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바깥쪽이면 M-N분의 뭐가 되죠? MB-NA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뭐 해볼 거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의 제가 중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뭘 찾는다고? 요 내분점하고 요 외분점에 뭘 찾겠다고? 중점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자, 중점 어떻게 구하니? 2분의 이 두 개 다 더해야지. 그게 뭐야? M 플러스 N분의 MB 더하기 얘가 NA 플러스 얘가 M 마이너스 N분의 MB 마이너스 얘가 NA. 이 두 개를 더 할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래줄은 지워버리자. 이건 상관없는 거니까. 자, 2분의 분모가 다르면 통분해야지. M 플러스 N M 마이너스 N 통분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분자는 이게 이렇게 할 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해볼게. 그러면 요게 걷다 곱해주면 뭐가 되니? M제곱의 B MN의 A 곱해주면 마이너스 MNB 곱해주면 마이너스 얘가 N제곱 A. 아직 안 끝났지? 위에 분자 요거 하나 더 있죠? 여기다 위에다 한 번 더 쓸게. 그냥 흰색으로 M제곱의 B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갖다 곱했더니 마이너스 MNA 그 다음에 요거랑 갖다 곱했더니 MNB 이렇게 갖다 곱했더니 마이너스가 N제곱에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럼 봐. 쌤 그러면 여기를 번분수 처리를 하게 되면 두 배 가로에 요게 분모로 가는데 이게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일 거고 위에 분자는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니까 두 배 가로에 M제곱 B 마이너스 N제곱 A라는 놈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뭐였어? 지워봤지. 다시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을 한번 찾아본 거야. 그랬더니 이게 나왔지. 이게 나왔지? 봐봐. 여기 봐봐.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분의 BM제곱 마이너스 AN제곱 어때요? 결과가 동일하죠.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문자로 잡아서 정리를 원래 해주는 게 원칙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좌표를 그냥 쉽게 잡아서 갔던 건데 결론을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요 해당되는 M 대 N이라고 하는 형태의 비율을 하나는 내분점을 잡고 하나는 외분점을 잡으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온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항상 고정된 점 두 개와 고정되지 않은 점 사이에 비율이 일정할 때 발생하는 차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실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자, 그럼 거기 봐봐. 그 별표 클로버인가요? 클로버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잠깐 한번 읽어볼게.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두 점에 대하여 AP 대 BP가 M 대 N인 때, 단 M하고 N은 같지 않을 때 P의 자체는 뭐가 된다? A, B를 M 대 N으로 체킹해볼래?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밑줄 쳐봐.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져간다. 야, 쌤 그냥 계산해도 되잖아. 맞아요. 그냥 계산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지금 여기는 문자를 일부러 썼지만 뭐 2대 3이면 이게 복잡한 숫자겠니? 간단한 숫자지. A좌표, B좌표 뭐 이렇게 안 줄 거 아니야. 2,0 마이너스 1,3 이렇게 주어지면 금방 계산이 된단 말이지.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써드린 것 뿐이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폴로니우스 원 자체는 특이하게 고정된 두 점과 고정되지 않은 한 점의 비율이 일정할 때 이게 항상 똑같이 나와요. 자취가. 그래서 그냥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관한 형태로 여러분이 항상 읽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L60번이야. 그러면 실제 제가 문자 말고 숫자로 가는 방법 소개 잠깐 해드릴게. 요건 이따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담아둬봐.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해보지 않은 문자들이어서. 자, 일단 써보자. A에 마이너스 2,0, B가
4,0인데 뭐라고 해놨어? AP 대 AP가 2BP다. 고정된 두 점이 나왔고 고정되지 않은 한 점 P가 나왔어. 그럼 무슨 얘기야? 2면 1이라는 거지. 2대 1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아? A하고 B라는 점을 잡아서 제일 처음에 뭐 해? 2대 1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하나 찾아. 두 번째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하나 찾아.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구해야지. 자, 참고로 여기가 보니까 일직선상이거든. 마이너스 2,0, 4,0. 2대 1. 지민아 이거 좀 도와줄래? 2대 1이 되는 이 지점 한번 암산해도 될 거고 계산해도 될 거고. 얼마가 될까? 2대 1이 되는 이 지점. 네, 2,0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얼마가 될까를 또 판단해 봐야 되겠죠? 2대 1이에요. 그럼 그 1에 해당되는 게 얘가 지금 6이니까 6만큼 더 가면 여기는 얼마? 10,0이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헷갈리시면 여기다가 2대 1 해가지고요. 외분 빵빵 빼면 되겠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좌표가 두 개 나왔죠? 그럼 뭐라고 그랬죠? 이 두 개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이 지름을 양끝점으로. 그러면 2,0과 10,0의 중심은 그럼 당연히 얼마겠어? 당연히 6,0이겠지. 당연히 6,0이겠지. 그럼 반지름 얼마야? 4겠죠. 자, 그러면 P가 나타낸 도형의 방정식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되니? 6,0의 중심이니까 x-2의 제곱, 이거 y의 제곱, 반지름이 4니까 4의 제곱.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 그게 L60번에 관한 정답. 그래서 좌표가 나오면 오히려 문제가 쉬워. 문자가 이렇게 나와서 좀 불편한 것 뿐이지 좌표적 해석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렇게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냐 싶은 거죠. 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여러분이 또 하나를 더 보셔야 되는데 L62번까지 하면 이제 잠깐 스탑을 시키고 여러분께 문제 풀이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요거 한번 꼭 앞으로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9페이지로 넘어가서 L62번인데요. 자, 어떤 얘기를 또 할까?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려볼게.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A라는 점은 고정돼 있지 않고 B하고 C가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고정돼 있고 A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 A가 어딘지 모르냐 봤더니 A는 원위의 점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A는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걸로 내가 확인할 수 있죠. 자, B의 좌표가 2,1이고요. 여기가 3,2. 확인되니? 됐어?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얼마냐면요. 4,6이고요. 반지름이 3이래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원방을 한번 잡을까? x-4의 제곱, y-6의 제곱은 9인 거지. 그럼 저 a라는 점은 이 위의 점이니까 x, y라고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거지. 물론 거기서는 a, b라 잡았겠지만 상관없잖아. 자, 그러면 현우야 좀 도와줄래? 현우가 계산이 좀 빠르니까 요 세 점의 무게중심, 현우야 움직이냐 안 움직이니? 움직이지. 그럼 무게중심 한번 불러봐. 3분의 5 플러스 x, x 플러스 5. 두 번째 3분의 3 플러스 y, y 플러스 3. 이게 되겠지. 그러면 문제는 뭐야? 이 무게중심의 자취, 무게중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해달라는 얘기인데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얘기 했었어? 자취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율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삼각형의 닮음으로 풀면 되는 삼각형 비율이 아니거든? 뭐 어떻게 풀어? 얘랑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인지가 나면 궁금하다면 라지 x, 라지 y. 뭐라 했지? 옹고지신 기억나니? 과거의 것을 없애서 새로운 것을 얻는다. 그럼 무슨 얘기니? x는 3x-5.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3y-4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관계식이랑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3라지 x-가 9의 제곱, 3라지 y-가 9의 제곱이 9다라는 식으로 계산이 떨어집니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 그럼 얼마가 돼? 여기 3으로 묶어서 제곱에서 빼버리면 9가로에
x-3의 제곱 부가로에 y-3의 제곱이 얘가 9인 거죠. 따라서 양변을 뭐로 나눠? 9로 나눠줬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원위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무게중심. 이게 정답이 되겠죠. 참고로 맨 마지막에 답을 쓸 때 보통 소문자로 많이 쓰죠. 바꿔도 상관없고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는데 바꿔서 써주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는 대문자보다는 소문자일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문제가 잡시 문제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좀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잡아주실까요? 일단 여기 9페이지까지 한번 풀어주세요. 9페이지까지 한번 쭉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께 드렸던 단원별 종합 유형 문제 있죠? 단원 종합 유형이라고 할까요? 네, 거기 보시게 되면은 194쪽에 관한 형태가 있어요. 194쪽에 관한 형태가 한 페이지 통째로가 있어요. 자체 문제하고 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에게 드렸던 원과 자치 문제 찝어드렸던 거 있죠? 그거 위주로 해서 쭉 넘어가고 계시면 됩니다. 아마 4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쭉 풀면서 정리 좀 한번 잠깐 해주십시오.